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대의 밴드 그리고 해공무 밴드 리더 이동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는요, 농지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은 현재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농지법에 걸려 있는데, 이제 그동안 농지법 걸리신 분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집행정지를 시켰다가 집행정지가 풀리는 바람에 이제 내가 처분명령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언제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는 농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 농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드렸으니까 날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2021년 1월 27일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정과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농지법이 진행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작년에 저희들이 농림부 앞에서 정말 버스를 타고 가서 집회를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집회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럴 텐데, 제가 유튜브를 제작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정말 이 영상을 보고 또 참여해 주신 주민들이 정말 고맙다는 의미에서 아마 집회에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유튜브를 한번 봐주시고, 정말 국대의가, 그리고 또 남양주 주민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봐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고생했던 선배들,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시죠. 농지법을 폐지하라! 농지법은 개라주고 경제발전 악당이다! 한창구의 이정부가 따로 노는 정부 행정! 네, 여기는 지금 농림부 앞입니다. 국민 중에는 농지법 누굴 위한 정책인가? 자, 이리 하면 농지법, 저리 하면 계기법, 콘크리트 허가하고 고집하는 농지법 반드시 해제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농지법이 웬 말이냐? 해제될 때까지 사상결단으로 앞장서서 싸울 테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농림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낙수물이 발도를 끊는다지요. 훔치고 판결하면 못 이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이 떼쓰는 거 아니다습니까? 합리적인 법안이 나올 때까지 투쟁 단결하여 개캐묵은 농지법을 파도합시다! 정말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 분 한 분이 요구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농림부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농림부 담당 과장과 함께 또 면담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우리의 요구를 했었죠. 우리의 요구사항이 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얼마만큼 답답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하면 개특법에 단속이 뒤어서 사전 통지 받으시는 분은 개특법은 창으로 바뀔 때까지 접수와 동시에 멈춥니다. 농지법은 안 멈추겠다는 겁니다. 농지법은 끝까지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창으로 바뀌든 안 바뀌든 그 전에 농지에서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게 농림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훼손지 정비 사업은 창고 양성화입니다. 창고 양성화를 해준다고 하고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면피해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준다는 게 훼손지 정비사업입니다. 훼손지 장비사업 접수와 동시에 농지법 벌금은 멈춰야 됩니다. 맞습니까? 수용지역에서 농지법 단속을 즉각. 자, 이렇게 이제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요. 4분 40초 정도 하면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법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시 농지법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라. 여러분들이 그린벨트 전답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북토부에서 생생나면서 자기네들이 수용해가고 아파트 지으면서 우리 그린벨트한테 준다는 혜택이 딱 이거였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도 먹고 살아라.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를 지어서 그린벨트 주민도 먹고 살아라. 우리는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받았다가 개특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였으면 됐지. 뒤따라와서 농지법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도 그걸 인정합니다. 이중부과 이거 안 된다. 자기네들도 알고 있다. 농림부에 얘기했더니 질의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국토부와 농림부는 옆집입니다. 그런데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특법 한번 부과받은 사람은 똑같은 내용의 개특법으로 한번 농지법으로 한번 이것도 반드시 이중부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만약에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걸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농지법은 연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설명 잠깐 드릴게요. 농지법은 아마 오늘 그 유튜브 농지법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은 헌법 121조 1항의 경자 유전의 원칙, 즉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라, 뭐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거고,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한 필지에서 일부만 위반해도 촌면적에 부과를 합니다. 개특법은 위반한 면적만 부과를 하는데 농지법은 한 필지에 그 모두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1996년 1월 1일에 그 농지법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행령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명의를 바꾼, 그러니까 명의를 매수를 한 토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남양주시는 해마다 약 한 400에서 500명씩 단속이 되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훼손지 정비 사업은 국토부, 농지법은 농림부, 이러다 보니까 따로 논다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냐? 농지법 10조 11조 그리고 농림부 애교 40호에는 농지법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농지는 전용 허가가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농지법이 걸려서 만약에 온실창고가 있다. 그런데 농지법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 의무 기간에 버섯목을 넣어가지고 그 농지법을 원상복구를 했어요. 이분들이 잡종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처분 의무 기간에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서 3년 후에나 종묘배양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즉 농지법에 걸려 있으면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돼서 결국은 잡종지로 못 갈아타는 것처럼 훼손지 정비 사업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지법 처분 명령 기간이 끝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결책이 뭐냐? 이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명의 변경만 하면 오케이예요. 명의 변경만 하면. 농지법은 단순합니다. 명의 변경, 즉 너는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처분해라. 처분이 뭡니까? 농지 바꾸라 이거야. 이름 바꾸라 이거야. 그게 명의 변경이에요. 증여, 매매, 상속, 교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의를 바꿔라. 단, 증여는 세대가 분리가 된 부부, 세대가 분리가 된 자녀한테 줘라. 즉 뭐냐,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이 농사 안 짓는다고 마누라한테 줘봤자, 배우자한테 줘봤자 역시 이것은 농지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또 쓰여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농림부 시행규칙에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을 간단하게 8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농림부한테 바라는 우리의 얘기는 뭐냐? 훼손지 정비사업 취지는 공원 기부하면 창고 용지로 바꿔주는 양성화 사업이다. 농림부한테 이제 우리 주민 요구사항은 그거예요. 이 사업은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엄연한 시행령이다. 대통령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내 토지 30%를 주고 들어가는데 농지법에 걸렸으니 처분을 해라.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한테 처분하고 참여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훼손지 정비사업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한번 명의를 바꾸고 들어가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가 돼 있는 농지를 누가 농사진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걸 농림부도 알고 국토부도 알고 남양주시도 다 압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해서 국토부 협의가 끝나고 승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허가 즉 행위허가 때 건축허가 할 때 농지 전용비를 내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농지 전용허가가 안 나오니까. 창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인허가 부서인 행정센터 각 인허가 부서에서. 그럼 왜 안 해주냐? 농림부에 애교가 있으니까 못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고 이걸 바꾸는데 처분 명령이 끝나는 사람은 그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갔다 온 내용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내용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요 얘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자, 오늘 남양주시 농정과 들어가서 질문했던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공문 수신했나요? 국토부에서 며칠 전에 김기덕 국장과 제가 국토부에 가서 남양주시에 공문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국토부는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국토부에서 보냈다고 친절하게 또 전화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가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국토부 공문 수신했나? 했답니다. 잘 받았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가능하느냐? 이제 국토부에 공문을 받았으니까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가능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숙지구는 국토부의 공문을 받고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훼손지 정비 사업도 국토부의 공문을 받았으니까 유예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왕숙지구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조금 농림부의 그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의 공문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 12월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좀 어렵다. 이렇게 동정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국토부의 공문이 반드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한다는 조건으로 받으러 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볼 때까지는 해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농림부의 공문을 못 받아내니까 국토부의 공문도 받아내서 어떻게든지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농정과의 대책은 뭐냐? 가만히 있겠느냐? 농정과는 주민들의 심정을 알겠다. 이 농지법이 잘못되고 불합리하다는 것도 알겠다 그러면 농정과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대책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농정과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김용민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입법이 언제 되느냐 뭐 이런 의견도 물어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김용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2월 달에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다. 이제 서서히 뭐 이제 그 입법을 발의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2월 달에 본격적으로 국회 활동을 해서 차근차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농림부에도 이제 계속해서 타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뭔가 주민들한테 무조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은 피하려고 농정과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남양주시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농지 처분 명령이 끝나면 이제는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남양주시 생각이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처분 명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어떤 명분이 없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의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농정과 남양주시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청문회 대상자는 몇 명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청문회 대상자는 277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277건이 이제 청문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뭐 400건, 500건이었다가 277건이가 조금 이제 내려가긴 했어요. 자, 실태조사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277건을 적발을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뭐 기분 나쁜 사람 조사하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명의를 이전한, 그러니까 새롭게 토지를 산 토지주 5년 안에 산 토지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를 바뀐 지 지금 277명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혹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땅을 구입한 지, 토지를 구입한 지 5년이 넘은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토지를 구입한 지 5년이 안 됐다. 그런데 농지법을 작년, 재작년에 피해갔다. 이런 사람들은 올해 277명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토지를 구입을 하고, 그전에 이제 3년이었었는데 이제 뭐 적발 건수가 좀 줄어서 그런지 5년까지 대상 범위를 늘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대위가 요구를 했죠. 이게 이제 남양주시 생각이라고 하면 제가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만약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못하면 지연이라도 해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유예를 못하면 지연해달라. 지연. 명분이 없어서 부과를 뭐 못해준다고 공식 발표하거나 밴드에 공지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 농정과에서 너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지연을 시켜라. 왜? 이행강제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김용민 국회의원이나 농림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얻어내면 그때 부과받은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형평성 문제 이렇게 논한다라고 하면 조금 늦게 부과하고 조금 늦게까지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농정과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지연해달라. 두 번째는 꼭 부과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처분 명령이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부과하지 말고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해줘라.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부과받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부과하니까 빨리 이전해 주세요라고 한 뭐 계속해서 개고장도 알려주고 이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농지법 걸리신 분들이 내가 처분 명령 기간이 곧 끝나가는데 이게 언제 끝나가는지, 아니면 나 나올 때쯤 됐는데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1월 말에 나오나? 1월 말에 나 처분 명령 기간 끝난다고 그때 내가 개고장 받은 것 같은데 6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갑자기 돈 무슨 뭐 1억 2천만 원 이렇게 부과받으면 어떡하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단단하게 농정과와 합의 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 3개월의 여유는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해서 2월 달만큼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씁니다.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2월 달만큼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2월 달에 자기들이 처분 명령 기간이 끝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고 3월 초나 중순에 개고장을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 3개월 여유는 확보가 돼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처분 명령이 끝나도 갑자기 부과, 즉시 부과, 바로 부과는 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 명령이 끝나도 개고장 2번은 발송을 한다. 그래서 개고장 2번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가도 개고장이 첫 번째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농지의 처분 명령 도과에 따른 독촉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처분 명령이 도과에 따른 독촉장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이 나온 부과 애고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농지법 걸려 있는 사람들 일단 나한테는 2, 3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분 명령이 끝나도 개고장 2번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가슴 졸이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림부와 김용민 입법 발의, 김용민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이걸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지연을 할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행강제금 유보인데 계속해서 지연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대위에서 2월달, 3월달에 농림부와 김용민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잘 방문을 해서 계속해서 남양주 시한테 소통을 하면 조금 더 지연되는 것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2월 달에 뭐 12월 달에 명의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농지법 1기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번째, 내 거 언제 부과하느냐? 막 그 주민들이 전화하는 것은 좀 삼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나 부가 궁금해. 다른 걸로 질의를 하는 건 좋은데 내 거 번지수 되고 내 거 언제 부과하느냐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내 거 빨리 부과해라, 꼭 부과해라, 그 날짜는 넘기지 말고 부과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문의 전화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것은 국대위와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번에 뭐 개고장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국대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시고 그 대신 국대위는 그 정보를 국대위 뭐 임원들이나 국대위 집행부만 아는 게 아니라 밴드에 계속해서 공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국대위 그리고 남양주시가 일을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전화가 너무 많이 가서 내 거 언제 부과하느냐, 내 거 뭐 천천히 부과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절대로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많다는 점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2, 3개월 여유가 있고 또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팁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처분 명령 기간이 끝나가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처분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 50명이 처분 명령이 끝났을 때 이분들이 35분은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의전을 했어요. 근데 15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안에 50명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충분히 여유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까워지니까 하루하루가 막 얼마나 급하던지 아마 35분이 명의전을 했을 때 아마 뭐 거의 뭐 끝에 가서 그냥 뭐 정신없이 한 주 정도 남겨놓고 거의 뭐 이렇게 처분했던 명의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도 여러분 너무 여유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처분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세워야 됩니다. 증여든 뭐든 미리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월 달이 끝나가고 아마 3월 달에 뭐 4월 달에 개고장이 나오면 그때 농지법 걸려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농지법 걸려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 확실하게 또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떤 명의를 바꾸더라도 가장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농림부 2월 달에도 좀 접근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면담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국대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동우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